자, 오늘은 좀 더 와일드한 여행을 할 것입니다. 데스밸리의 그 유명한 최고의 드라이브 길을요, 저희가 달릴 것입니다. 제가 데스밸리를 2부작으로 만든다고 했는데요, 3부작이 됐습니다. 계속 만들다 보면요, 뭐 5부작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커트하고 무엇을 커트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다 멋있고 좋은 거예요. 그냥 또 다음 채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3부작까지 했습니다. 그럼 다시 드라이브를 해보실까요? 자, 어서 타세요. 다음 갈 곳은요, 아리스트 팔렛. 아리스트 팔렛은 뭡니까? 그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을 짜잖아요. 그러면 여러 그 물감을 짜다 보면 막 알록달록한 모양이 되잖아요. 그 플레이트가. 그것이 아티스트 팔렛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얼마나 뭐 아기자기하겠습니까? 자, 그것을 모시겠는데요. 이곳은요, 저녁 때 가면은 그 선셋과 그 바위산의 그 파스텔 쪽을 그 색상으로 잘 이렇게 어울려서 묘한 그 분위기를 냅니다. 그런데 저희는 그냥 낮에 갑니다. 역시 난간에는요, 펜스가 안 쳐져 있네요. 그냥 막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면 됩니다. 무릎 관절 있으신 분들 조심하시고요. 한쪽 멀리서는요, 눈이 덮인 산, 바로 그 아래는 또 소금 사막, 데빌스 골프 코스가 이어져 있고요. 풀뿌리 하나도 없는 돌로 된 산뿐인데도요, 이곳에는요, 놀랍게도 동물들이 산다는 것입니다. 어떤 동물들이 사냐고요? 그 구렁이 있죠? 뱀, 그리고 여우, 그 다음에 사냥, 이렇게 뿔 달린 사냥 있죠? 그 사냥들, 그리고 거북이, 그리고요, 귀가 큰 토끼, 그것을 그러니까 잭 라빗이라 그러는데요. 진짜 귀가 커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잖아요. 진화가 되잖아요. 이 토끼들도 진화가 됐어요. 그래서 귀가 커가지고 태양도 이렇게 그 사막에서 막을 수 있고, 거기다가 더우면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해요. 흔들면서. 놀랍죠? 그리고 나비, 뭐 두꺼비, 쥐, 새, 뭐 하물며 물고기도 있습니다. 아리스트 팔렛을 다 보셨으니까 다음은요, 아티스트 드라이브 길입니다. 자, 이 드라이브 길은요, 제가 최고로 뽑습니다. 그 외에 우리가 게임 할 때 그 운전 게임 있죠? 그걸 뭐라 그러죠? 드라이브 게임 하는 거? 앉아가지고 브랑 하면서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가면은 그냥 차에서 잘못하면은 그냥 여자도 탁 튕겨나가고, 그냥 또 절벽에 갖다 딱 박기도 하고 뿡 해서 막 굴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
이 그 장소를요,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. 그 세계에서요, 그 운전하기 가장 아름다운 곳, 그러니까 드라이브 코스. 그 드라이브 코스 넘버 원으로 뽑자 하면은요,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뽑아요. 프랑스의 그 블루 코스트라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바다 그 절벽을 끼고 운전하는 곳인데요. 그 그레이스 켈리 아시죠? 미국의 영화 배우가 운전하다가 거기서 굴러가지고 사고 나서 돌아가신 데죠. 그곳을 뽑기도 하고, 또 어떤 사람은 그 이태리 알마피도 제가 운전해 봤는데요. 그 절벽을 또 끼고, 그 알마피는 또 프랑스하고 틀린 게요, 그 성냥개비 같은 막 그냥 그 건물들이요, 그 벽에요, 그러니까 절벽에 딱지닥지 막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. 그 사이로 운전해서 가는 건데요, 굉장히 뭐라 그럴까, 아름다워요. 그 블루코스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인데, 그 알마피 거기도 괜찮고요. 근데 저는요, 여기를 1등으로 뽑습니다. 왜냐면요, 우선 이렇게 오픈돼 있고요, 거기다가 그냥 뭐 사고 날 일이 없어요. 낭떠러지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대로 달릴 수가 있고, 여기 보니까 제가 속도 위반 뛸 경찰도 없네요. 제가 속도 위반 나와서는데, 제가 그 조르단에서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. 그 조르단 그 중동 이야기 할 때요, 꼭 잊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속도 위반, 사막의 속도 위반. 그 그레이스 켈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그 미국의 여배우가 그 모나코 왕국의 그 국왕하고 결혼하잖아요, 청혼해서. 근데 그 모나코 갔을 때요, 그녀의 그 일기장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. 그런데 역시 국왕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. 그 왕들, 잘 나가는 왕들 뒤에 보면요, 그 아주 그냥 현명한 여왕이 있잖아요. 근데 이분이요, 뭐 재주도 많지만 이쁘고, 거기다가 또 아주 현명해요. 그리고 섬세해요. 말도 못하게 아티스틱합니다. 그래서 일기장에 하다못해 그 어릴 때 일기장에 그 자기가 먹던 껌딱지 있죠? 그걸 붙여놓고 그 배경과 그 당시 그 이벤트를 자기가 다 적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단지 그 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껌의 시대를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뭐 30-40년 이렇게 흘러도, 아,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죠. 이 길은 약 15마일 정도 됩니다. 굉장히 길죠?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. 제가 이 장소를 여러 번 꿈속에서 날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? 농담 아닙니다. 그 데자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? 사실 그 데자뷰, 이거는 이제 프렌치 용어인데, 데자 하면은 이렇게 already, 그러니까 벌써 일어났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걸 봤다는 뜻으로 데자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그 어디서 뭔가 본 듯하고 가본 듯하면서, 또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을 어디서 옛날에 만나봤던
봤던 것 같은 그런 이런 것들이요. 그 느낌을 갖다 데자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정말로 제가요 여러 번 꿈을 꿨습니다. 날아다니는 꿈, 바로 이 장소입니다. 참 묘합니다. 다음은 배드 워러로 모시겠습니다. 나쁜 물이란 뜻이죠. 그 미국의 개척자들이요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냥 막 굶주리고 그 다음에 또 목도 마르고 막 이래서 이제 죽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. 그런데요 이 호수를 발견했어요.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물이다 물 이러면서 막 달려갔겠죠. 아 그런데요 물을 마셔보니요 전부 소금물입니다. 그래서요 배드워러 이름도요 그 개척자들이 배드워러라고 진 것입니다. 아 이런 곳이요 한국에 있다면요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까요? 상상이 가십니까? 아이고 뭐 여자들이 그냥 김치 절인다고 배추를 이고 그냥 난리가 아닐 테죠. 남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? 삽을 들고 와서 그냥 퍼날르고 난리가 났겠죠. 자 소금밭 한번 걸어보세요. 그리고 제가 소금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. 아 너무너무 짭니다. 이 짜다 못해 그냥 씁니다. 소금을 한 뭐 몇백 배로 농축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렇죠. 이 소금이 그냥 물이 말라서 바닷물이 말라서 이렇게 소금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마르고 이렇게 된 건데 이 소금 그 필드를 바라보면서 느낀 거 없으십니까? 저는요 좀 소름이 끼칩니다. 왜냐고요? 언젠가 이 지구가 한번 이렇게 패대기 쳤다는 거 아닙니까?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됐다는 것이죠. 그러면은 언젠간 또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좀 섬찟하죠? 자, 그러면은 여기저기 막 걸어보세요. 물 구덩이들이 많이 나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미국의 그 내셔널 파크는요, 최대한 그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요, 뭐 펜스나 철조망 이런 거 놓지 않습니다. 제가 전에 그랜드 캐년에 갔는데도요, 거기서 한번 한국 사람이 사고가 났죠. 거기도 펜스가 없습니다. 그냥 막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자연을 조심해야 되겠죠. 아유, 그냥 하도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이 4차선 도로가 생겼네요. 다음 코스는 샌드튠입니다. 즉 모래 사막이란 뜻이죠. 프랑스의 그 볼도가 뭡니까? 그 컴퍼니 이름이 아니고 와인 이름이 아니라요. 그 보르도 지방에서 나는 와인을 말합니다.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. 그런데 거기에요 샌드듐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와 아주 흡사한데요. 뭐가 다르냐면은 거기는 샌드듐이요 그 사막이 아주 높게 돼 있어가지고요 층층대로 만들어 놨어요. 그런데 이곳은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. 마치 사하라 사막처럼요. 여기도 한번 마음대로 이렇게 걸어보세요. 그런데요 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여기에는요 아주 그냥 물리면 치명적인 뱀이 있어요. 그 모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특히 이제 그 바위 이렇게 조그만 바위고 밑에 있기 때문에요. 바위에 막 쉽게 이렇게 걸터 앉지 마세요. 이 샌드는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 바람이 이제 센 바람, 뭐 아주 마일드한 바람 이런 바람들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또 형성했는데요.
모래바람으로 만들어진 언덕들이기 때문에요. 그 작품, 그러니까 사진 찍기가 아주 좋습니다. 저기에 두 수도승들이 사막을 걷고 계시네요. 영화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아마 수도승들이요, 막 그 길을 헤매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 같은데요. 모래는 비교적 고운 편이며 좀 따뜻합니다. 다음 코스는 단테 뷰로 갈까요? 단테가 누굽니까? 단테 알리게리, 그 이탈리안 사람이죠. 13세기 때 시인인데요. 단테 그 신곡 굉장히 유명하죠. 이 13세기 때는요, 모든 게 그 종교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뭐 찬트며 뭐 모든 것이 다 교회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요, 그 중세기 때 그 교회에 반기를 둡니다. 단테는요, 자신의 아내가 아닌, 한 번도 수여하지 못한요, 결혼한 여자를 짝사랑해요. 그래서 그 여자한테 아주 불타는 사랑을요, 그러니까 서사시로 1000라인인가 굉장히 길게 써요.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표합니다. 그러니 뭐 교회에서 그냥 가만두겠습니까? 어떤 시대인데요. 그래서 결국 피란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. 그래서 자기가요,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, 그러니까 Who am I? 이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지옥과 천국을 묘사한 것이 신곡인데요. 그 신곡에서 자신을 천국으로 이끄는 여자가 바로 그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인 베아트리체입니다. 많은 화가들이 그 베아트리체를 이렇게 묘사해서 그렸는데요. 아주 이쁘고 참 이렇게 고상한 여자입니다. 진정한 예술가들은요, 그 사랑도 좀 특이하게 합니다. 뭐 베토벤, 리스트 다 보세요. 장가도 못 가고 그냥 평생 그냥 한 여자만 바라보다 살지 않습니까? 단테도 그랬어요. 그 단테의 신곡을 코미디라 그러죠. 그러니까 그리크 시대 때부터요, 그 희극을 갖다 코미디라고 불렀어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미디 하면은 뭐 웃기고 막 장난스럽고 이런 것을 코미디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코미디라는 말이요, 코미디아에서 나온 말입니다. 무슨 뜻이냐면요, 비기닝은 막 슬프고 그냥 고통스럽고 또 아주 그 순환과 그 고난을 겪지만은 결국은 엔딩 가서는요,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코미디아라고 해요. 그래서 코미디라는 말이 사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. 해피 엔딩. 그 단테 희곡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인간의 그 슬픔을 자아내는 즉 카타르시스와 그 종교적 그 구원을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. 자, 단테의 뷰를 지금 가고 있는데요. 가는 길이 온통 막 사막이고 거기다가 돌뿐이며 참 아름답습니다. 그냥 어떤 사람들은 와, 이렇게 돌만 계속 나와 재미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야, 돌도 그냥 그냥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춰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요. 그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판단과 그다음 표현이 다릅니다. 저는 참 아름답습니다. 돌 모양들이 다 틀려서 바라만 봐도 그냥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. 자, 도착했습니다. 그런데 게이트가 닫혀 있네요.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에고,
단테 지옥을 보러 왔는데요. 여러분, 아직 갈 때가 안 됐다면서 다시 돌아가랍니다. 아직 단테 지옥으로 갈 때가 안 됐어요. 갑시다. 이곳 타운에서요 꼭 가스를 넣으셔야 됩니다. 그냥 사막에서 가끔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데요, 굉장히 비싸요. 원갈론에 뭐 거의 7불이 됩니다. 그런데 여기 오면은요 3불 한 50전대요. 거의 반가격이죠. 그리고 타운에 가봐도요 뭐 그냥 뭐 음식점 몇 개, 그 다음에 이발소 이발소 참 오랜만에 얘기해 보네요. 헤어살롱. 거기 있다 뭐 식당 있고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.